안녕하세요. 쇼피창 강사 서주영입니다. 세계의 이커머스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2022년 올해는 또 이커머스 산업이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있기는 한데요. 그들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보면 올해도 이커머스 온라인 사업으로의 진출이 러쉬를 이룰 것이다 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사업이 거의 기본 옵션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유튜브 채널들을 보시면서 우리 회사도 우리도 나도 온라인으로 진출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막 여기저기 유튜브 채널들 보시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계별 체크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이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기본 골조가 조금 이렇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이 체크리스트는 전체 9단계이고 타 마켓으로 확장까지가 딱 10단계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제가 첫 단계로 설정을 한 것은 쇼피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턱대고 마구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먼저 시장조사부터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사업자를 내시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업자부터 당연히 내셔야겠죠. 특히 쇼피는 계정 가입을 할 때 사업자를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으시면 신청이 안 되십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를 내실 때에는 어떠한 형태로 내셔야 하느냐, 일반 과세자로 내시고 업태는 도소매, 업종은 전자상거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 되느냐, 물론 관이과세자로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부가세 환급이라는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세 환급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업자를 내셨으면 이제 동남아시아의 시장 규모를 조금 아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인 쇼피의 잠재 규모라던가 아니면 쇼피에 진출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기본 제약 조건이라던가 각 나라별 제약 조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먼저 꼼꼼히 체크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쇼피는 동남아시아 6개국, 거기에 대만, 그리고 브라질과 멕시코까지 9개 국가잖아요. 그 각 나라의 기본 세금 정책들도 좀 아셔야겠죠. 기본 세금 정책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으로 설령 부업으로 하실지라도 여러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잖아요. 부업이 아니다. 이거는 B2C 글로벌 셀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업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사이드 잡으로 돈을 버는 거라 할지라도 여기는 정말 오롯이 집중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무엇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과연 이 쇼피 시장에 진출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얼마의 돈을 벌려고 하는가, 올해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계획 하나도 없이 그냥 마구 그냥 뛰어드셨다가는 그냥 물건 판매되면 뭐 배송하고 안 되면 왜 안 돼? 심플 이러는 상황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도 내셨으니 회사잖아요. 회사의 오너시잖아요. 내 회사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회사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회사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목표도 새롭게 다져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완전 예비 단계를 거쳐서 예비 단계가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입전 준비사항을 가셔야죠. 가입전 준비사항에서는 내가 사업자 등록 지금 하셨죠?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한국 통장 당연히 있죠. 왜? 페이오니아에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그 통장은 준비가 됐는가, 이거를 기존의 걸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새롭게 만드실 건지, 그 다음에 저는 신규 이메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메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이메일이 준비가 됐는가. 물론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되고 사파리도 되고 다 됩니다만 해외 많은 사이트들이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도 설치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업으로서 쇼피에 들어가는 분들이시라면, 브랜드 오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시라면 사실 상품에 대해서, 개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테니까. 왜? 브랜드 오너는 상품 한 개만 가지고 있으셔도 브랜드 오너로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리셀러를 하시는 분들, 리테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품이 10개 이상이 있어야지 이제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쇼피코리아의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품 10개를 준비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쇼피지파지에 상품을 보낼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만 그냥 제 노파심에 여기에 기재를 했어요. 쇼피의 경우는 지파지가 김포에 있는 두라 로지스틱스인데 김포까지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확정을 지어 두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고 상품이 있는 셀러라고 하면 당연히 국내 택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또 부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고 재고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이냐, 수출 배대지를, 국내 배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수출 배대지라고도 하는데, 이용을 해서 두라지파지까지 보낼 것이냐, 직접 갈 것이냐, 아니면 국내 택배를 이용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사항을 체크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계정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 계정 개설을 하시기 전에 쇼피의 계정 개설을 먼저 하셔도 좋지만 페요니아 같은 가상계좌 가입을 항상 먼저 진행을 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계좌 쪽에 먼저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상계좌란 그 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그 나라에서,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서 다이렉트로 한국 통장으로 돈을 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마치 통장이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돈을 받아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피지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돈을 받는 것, 한국의 내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것, 그래서 가상으로 그 나라에 계좌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핀테크 기업, 이 가상 계좌가 필요한데 여기를 이제 우리 쇼피는 페요니아가 100% 독점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페요니아에 가입을 하시는 것,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쇼피에 입점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하단에 가상 계좌 가입하는 링크도 드릴 거고요, 쇼피 입점 신청을 하는 그 링크도 다 달아드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쇼피코리아의 SSP라고 해가지고요, 쇼피코리아 협력사예요. 그런 협력사들에게는 패스트트랙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입점을 하시면 아무리 못해도 하루 이틀 정도 더 빠르게 링크가 옵니다. 이때의 링크는 초대장이라고 하는 이메일이에요. 초대장을 받는데 예를 들어 7일이 걸렸다면 저의 그 링크를 통해서 하시면 한 3, 4일 아니면 1, 2일 이렇게 빠르게 도착하실 수 있으니까 이용을 하셔서 입점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요. 입점 신청을 하신 후에 쇼피가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비테이션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 인비테이션을 가지고 샵을 오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을 등록하는 걸 우리는 샵 오픈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비테이션을 받고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다른 쇼피 가입하는 방법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걸 또 체크를 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쇼피에 샵을 오픈했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메인 서브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메인 서브 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상계좌 연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가상계좌 연동이 안 되시면 아무리 물건을 팔아도 여러분들 돈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 서브 시스템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도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면 계정 가입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상계좌와 연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아까 제가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죠. 쇼피지파지에 상품을 보낼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국내 수출 배대지를 이용을 할 거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국내 배송사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꼭 2단계 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계정 개설 단계를 거치시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책을 파악하고 샵을 꾸미는 단계에 이르시게 되는데, 자, 쇼피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도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쇼피의 기본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 거며 배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며, 그리고 쇼피는 페널티 정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건 이론이라면 이제 실무 쪽으로는 같이 샵 프로필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샵 데코레이션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프로필 작성하는 법과 데코레이션 작성하시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아직 영상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 책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3월 초나 이때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는 상세히 올려져 있고요. 그 이전에 또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판매 상품이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 단계에서 저는 브랜드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피의 경우는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쇼피의 브랜드 리스트에 쫙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제품이거나 아직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쇼피의 브랜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브랜드 등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브랜드 등록을 먼저 안 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리스팅을 하실 때 노브랜드로 먼저 등록을 하시고 나중에 브랜드 등록이 완료가 되면 그걸 다시 수정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상품 리스팅을 할 때 브랜드가 리스트에 나오지 아니하는데 그냥 내가 브랜드를 등록을 해가지고 딱 리스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invalid attribute라고 해가지고 deactivate가 됩니다. 오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의 손해가 되니까 미리 브랜드 등록을 내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브랜드가 P의 리스트에 없다라고 하면 미리 등록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왜? 요거 등록하는데 5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반드시 이때 미리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또 아직 내가 상품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등록을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상품이 있으신 분들, 특히 중소기업 제품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적용이 될 만한 단계인 것 같고요. 샵을 다 꾸미셨으면 이제 상품 소싱을 하셔야죠. 물론 내 상품이 있으신 분들은 소싱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상품이 없으신 분들이시라고 하면 소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소싱 툴을 발굴을 하셔야 될 거고 그걸 위해서 요즘 이제 쇼피 셀러분들은 빠른 배송 때문에 DTS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주로 쿠팡에서 많이 하잖아요. 빠른 배송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품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또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무재고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롱텀으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처를 미리미리 계속 찾아두고 거래를 트시고 소싱처를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싱처를 발굴하시고 소싱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미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내 상품군이 지금 쇼피에서 어떻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가, 정말 잘 팔리고 있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 내 상품에 대한 경쟁 셀러는 어느 정도나 있는가, 그들은 물건을 어느 정도나 판매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상품이 너무 한국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물론 한국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지역 특성, 지역화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하시면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정관장 같은 그런 큰 기업도 홍삼이 너무 쓰니까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 갈 때 약간 달달하게 만듭니다. 농도를 약간 낮추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로컬라이제이션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 상품이 그 나라,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에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 동남아시아에 맞춰질 수 있는지, 어떤 변형이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작업들이 마무리가 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상품을 등록을 하시기 전에 저는 이거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내 경쟁셀러의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겠다. 경쟁셀러라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뭐 랜덤리하게 조금은 이렇게 구매를 해보셔서 그들은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포장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 아까 그 경쟁셀러를 먼저 조사를 해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경쟁셀러의 상품도 구매해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그 경쟁셀러는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그 경쟁셀러의 상세 페이지도 한번 보면서 사실 쇼피의 페이지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고 그렇게 막 뭐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쇼피 메인 페이지도 보면 약간 조잡해 보이는데 상세 페이지를 가도 뭐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요. 왜냐? 걔네는 모바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10%나 20% 정도만 PC 버전으로 보지 거의 80% 이상이 다 모바일로 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미지에 정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스펙이라던가 스펙까지는 좀 보겠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상세 설명 같은 것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자들의 상세 페이지를 비교 분석을 하시는데 PC 버전으로 보지 마시고 모바일 버전으로 보시면 더 좋겠다. 모바일도 보시고 PC도 보시는데 우선순위는 모바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을 하신 후에 내 페이지는 어떠한 것에 방점을 두고 리스팅을 할 것인가 라는 전략을 세우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아무 그런 전략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갖다 붙이고 그냥 쿠팡에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특징 그냥 갖다가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번역해가지고 올리면 그딴 짓 하지 마세요. No. 그거 그냥 굉장히 단기적인 거예요. 내 사업인데 나 사업자 등록증 냈잖아.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아셨죠? 내 거 전략이 반드시 녹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가격 정책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파악 안 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쇼피는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죠. 프로모션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할인입니다. 할인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책정한 가격이 20에서 40%를 업해서 올리도록 하잖아요. 그게 상시 할인 프로모션 때문에 그러는데 그 상시 할인 프로모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을 안 하시고 상품 가격을 만드시면 여러분 100% 마이너스이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정책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미지요. 이미지 왕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바일 버전이라고. 모바일 사람들이 본다고. 근데 그 안에 뭐 이미지가 다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캡처 그런 거 아니고 이미지를 준비하시는데 5장은 기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역시 쇼피도 마찬가지로 인포그래픽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어트랙티브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준비하시는 거 필요하시고, 이미지 준비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업체한테 저희 파트너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라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프라임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상도 있습니다. 쇼피는 무조건 모든 페이지에 영상 1개씩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이 또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너무 길게는 말고 짤막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와 영상 준비와 별도로 컨텐츠 준비하셔야죠. 제목, 상세 설명, 영문으로 다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런 후에 상품 등록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옵션으로 등록하실 수도 있고 단품으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스팅을 한번 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리스팅은 어떤 단어가 잘 노출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시고 최적화를 하셔야 되는 SEO 작업을 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품 등록 단계를 마쳤으면 배송 준비도 하셔야겠죠. 재고를 보유한 경우라면 포장지를 당연히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면서 서울, 경기, 인천권에 계신 분들이시라면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쇼피는 SLS 배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쇼피에서 계약이 된 업체에서 픽업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전국에 있지는 않고요. 서울, 경기, 인천에 한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셀러분들은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픽업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에 픽업 서비스 제도가 조금 변경이 있거든요. 그 부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HS 코드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S 코드라는 것은 뭐냐면 하모나이즈드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다 언어가 다르죠? 한국에서는 화장품이라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코스메틱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화장品이라고 또 하고, 말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를 할 때에는 영어로 하기는 하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있지 않도록,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거기에서 혼선이 있지 않도록 각 상품을 전부 다 숫자로 표시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공통이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자리, 8자리, 10자리를 사용하는 국가마다 표기가 다르지만 그 HS 코드 숫자로 되어 있는 그 숫자의 앞에 6자리는 전 세계가 동일하게 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HS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관세
제가 매겨줍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HS 코드 정도는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HS 코드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 HS 코드에 대한 영상은 제가 또 이미 올려놨습니다.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HS 코드를 알아야 하지만 또 수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라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배송사도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쇼피는 SLS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SLS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는 글로벌 셀러이지만 배송은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면 SLS 계약이 되어 있는 두라 로지스틱스의 지파지까지만 보내주면 됩니다. 이곳이 김포에 있어요. 그래서 두라 로지스틱스도 가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앞단에 계정을 개설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수출 배대지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앞단에서 못하셨으면 지금 여기서라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곳에는 굉장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용을 하진 않아요. 저는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김포도 가까워서 이용하지 않지만 또 픽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용하지 않지만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재고 없이 판매하시는 분들은 송배송이라던가 다운타운 딜리버리라던가 뭐 이런 국내 수출 배대지들에 꼭 가입을 하셔서 배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송 준비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마케팅 안 하면 물건 안 팔립니다. 올리기만 했다고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노노노노 오산이에요. 자, 마케팅을 하시는데 마케팅의 기본 중에 기본은 키워드 검색 광고죠. 키워드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타겟 관계도 있습니다. 서치 애드라고 하고요. 쇼피에서는 이 서치 애드에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애드라고 합니다. 서치 애드에 키워드 광고가 있고 샵 광고가 있고 디스커버리 애드에 타겟 광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외에 CCB FSP라고 하는 것을 꼭 신청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캐시백으로 받는 거예요. 코인을 돌려받는 건데 고객이 이거는 쇼피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유료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FSP는 무료 배송이고요. 프리 쇼핑입니다. 이거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먼저 쇼피에다가 CCB FSP 신청을 하시고 그런 후에 이제 다른 마케팅들도 진행을 하시면 좋겠는데 세 번째로 할인 프로모션은 기본이지요. 할인 프로모션을 꼭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그 가격을 20에서 40% 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게 있어야지만 검색 이미지에 우측 상단에 노란색으로 몇 프로 할인 이게 딱 뜨는 거고요. CCB FSP가 있어야지만 하단에 배지가 달려요. 그리고 해외 쇼피 고객들은 이 배지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CCB FSP에 대한 영상도 제가 또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 해놨어. 이것도 보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탑픽이라던가 팔로우 프라이즈라던가 바우처를 생성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쇼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SNS 마케팅이죠.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라던가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을 익히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나면은 주문 들어오죠? 그러면 주문 처리하셔야 돼요. DTS 지키셔야지요. 주문 처리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문 처리하셔야 됩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셀러센터에는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그 셀러센터의 메뉴를 전체 하나씩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메뉴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이터 메뉴가 있어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할 수 있고 어카운트 헬스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영역 부분도 반드시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쇼피는 C2C로 시작을 했어요. B2C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셀러가 되기도 하고 셀러가 커스터머가 되기도 해요. 서로 막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랑 리뷰를 관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마존도 리뷰가 되게 중요하지만 이 쇼피에 있어서도 리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뷰를 남겨준 고객에게 나도 리뷰를 남겨주고 피드백을 남겨주고 서로 이렇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바쁘니까 맨날 이 관리를 제일 못해요. 왜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 하지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ERP 가입을 하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쇼피가 한 번에 가입을 하면 4개국 동시 런칭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원할 경우에 타 마켓으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확장에는 SIP로 확장을 하실 수도 있고 직접 확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확장을 최대 다 하면 9개 국가잖아요. 그럼 그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의 언어로 마구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관리랑 상품 관리랑 이거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ERP에 가입을 하시면 여기를 통해서 한 화면에서 9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주문을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계정을 관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ERP를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ERP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조만간 새로운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피드백 리뷰를 관리를 하시면서 고객과 응대를 하셔야 되잖아요. 채팅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영상으로 채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그 채팅 영상 꼭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CS가 아닙니다. 그 영상 링크 드릴게요. CS를 벗어나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고객 응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응대를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 질문이 같은 게 많이 온다라고 할 때는 나중에는 FAQ 같은 거를 설정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오너로 신청을 하셔서 셀러를 시작을 하신 분들이시라면 반드시 몰셀러 전환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켓마다 하셔야 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전환하기까지.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두라를 통해서 해외에 물건을 내보내잖아요. 그때의 수출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물건을 내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B2C 글로벌 셀러들은요, 수출 기업이에요. 수출자예요.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그러한 기업을 매우 사랑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수출 신고를 함을 통해서 나의 수출 실적이 쌓이고 그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정부의 많은 지원 제도를 저희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출 신고를 하시고 나가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수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거를 익히셔야겠죠. 수출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 익혀야 될 부분들 반드시 진행을 하시고, 또 하나 이 단계에서 제가 여기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수출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 미리 해두셔야 되는 게 유니패스라고 하는 곳에 신고인 부호와 통관 고유 부호를 신청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통관 고유 부호를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인 부호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통관 고유 부호 신청하시는데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신고인 부호 신청하시는데 하루 이틀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신청하시는 건지도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도 링크를 드릴게요. 그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되는 건지 그 영상도 제가 해놨습니다. 다 해놨네, 제가. 안 해놓은 게 없네. 그 영상 보시면서 수출 신고하는 방법 익히시면서 꼭 수출 신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 하시면 이제 반년에 한 번 정도씩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지요. 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하실 때에 어떤 거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회계사님과 혹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부가세 신고, 법인이시면은 1년에 4번, 개인 사업자이시면 1년에 기본 2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타 마켓으로 확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일렬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일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병행으로 같이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치 이게 안 되면 이게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거 준비하시면서 이것도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을 단축을 하실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오늘 내용이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쇼피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내가 셀러로 성장을 할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인사이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